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재판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직연재판부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전 정보사령관이 정인으로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주로 신문으로 이루어졌고 답변했는지 이분뉴스 강기호 대표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강 기자.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윤석열 출석은 했습니까? 네, 오늘 윤석열이 기기현 재판부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방청객이 생각보다 좀 많았다. 평소보다는 많이 붐볐다고 하는데 어제 윤석열의 국민에 대한 말씀 이런 것이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까? 어제 윤석열이 계엄 1주기를 맞이해가지고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러한 영향 때문에 지지자들이 많이 모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청석을 메우고 있는 한 3, 40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 절대 다수가 윤석열 지지자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자들하고 좀 섞여 있죠.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청석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과 구분이 되는데 이 방청객 안에 있는 분들은 거의 한 90% 이상은 윤석열의 지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문상호와 관련해서는 정보사령관으로서 지난 비상계엄 과정에서 노상원, 자연인인 전 정보사령관인 노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데 중요한 국가의 문서가 노상원과 공유가 되었고 노상원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주요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특검에서 어떤 주시문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을 넘긴 점과 그리고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문건을 요약해서 이제 본인한테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처음에 9월 초순에 노상원과 문상호의 전화가 있게 되는데요. 당시에 노상호는 북한군의 고위 장성들을 포함해서 대량의 탈북 징후가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 잘하는 인원들로 추려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되게 의문을 가진 게 민간인인 노상원이 어떻게 대량 탈북자 징후를 알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정보사령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직위인데도 불구하고 문상호는 몰랐는데 노상원은 알았다? 이것은 김용현 아니면 윤석열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로 추측됩니다. 자, 노상원이 이제 바깥에서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으로서 이렇게 이제 문상호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정보사에 있는 요원들을 한 10명 정도 A급, 에이서 요원들을 일단 구성을 하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북한에서 대량 탈북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신이 요원들을 뽑아라라고 이제 했다는 것이고 노상원은 최초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문상호에게 접근을 했고 그 중간 과정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자, 지금 문상호에게 노상원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문상호가 처음에는 노상원의 지시에 대해서 잘 따르지 않고 대답을 이제 설렁설렁 하니까 김용현에게 전화가 와서 노상원 이야기를 잘 들어라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것도 이제 비아폰을 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상호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밝힌 것이죠. 그 당시에 노상원이 이 재판이 따로 추가 기소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 예. 거기서 아마 증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쪽 정원과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문상호는 비교적 있었던 내용 상황들을 그대로 지금 진실 고백하듯이 지금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이제 문상호가 특검의 주신문에서 주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직위원 재판부 앞에서 확인하는 질문과 답변을 했을 텐데 대체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수긍을 했습니까? 이 막 세세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대부분의 큰 흐름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작년 12월 3일 날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정보사령부는 노상원을 중심으로 실제로 계엄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날짜별로 보면 실제로 노상원이 최초로 문상호에게 연락한 것이 2024년 9월이고 10월, 11월에 걸쳐서 계속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국회에서 이제 9월, 10월, 11월 달에 부성찬 의원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 또는 국방부 장관이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지금 군 내부 동향이 이상하다라고 질문할 때 매우 고압적인 자세로 오히려 부성찬 의원을 질타하거나 오히려 공격하는 듯한 이제 발언을 김용현이 했지 않습니까? 또 여인영 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언이나 특검의 질문 내용을 보면 이미 9월, 10월, 11월에는 구체적으로 계엄을 준비했다라고 우리가 오늘 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이 명단을 노상원이 받았을 때, 야, 전라도 출신과 군무원은 빼라는 지시도 있었고요. 그 과거에 제가 이 손 종이 절단기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야구 배트라든지 복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11월 달부터 준비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대규모 탈북할 것이라는 그 징후를 일종의 트릭으로 수단으로 쓰고 중간중간에 이제 요원으로 선발되고 있는 뭐 정모, 김모 이런 그 영광급 군인들에게 선관위로 출동할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간간히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북한의 대대적인 이제 탈북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관위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직위원 재판부는 지금 재판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굉장히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평소와 달리 조용하게 재판이 진행됐다라고 하던데요. 네, 우선 직위원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직위원 재판부가 아니라 이제 평소 다른 재판부와 비슷하게 좀 엄중한 분위기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점은 제가 이 대기실이 있습니다. 이 줄을 서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경위분들이 만약에 피켓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하면 감치시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위 물품에 대해서는 잘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어저께 조희대가 실제로 오부요인 오찬에서 지난 비상경과 관련돼서는 위헌이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법원이 인식했다라는 이런 발언을 최초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 내란과 관련돼서 뭔가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더 이상 내란 동조 세력처럼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법부의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오늘 재판도 매우 엄숙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진 것인데 이걸 굳이 확대 해석을 하자면 직위원도 이제 눈치를 보고 있다,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을 내란에서 완전히 무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정치적 재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그런 재판을 사법부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들은 좀 더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지금 어떻게 재판이 지금 이루어집니까? 이 오전에는 이 특검 측의 주신문이 있었고, 오후에는 이제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반대 신문도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확인하는 대로 또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지법 직위원재판부에서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 이분유서 강지호 대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